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뭐 기본 개념 계속 이어서 할 건데, 오늘은 파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그 다음에 시작점이 어딘지 찾는 거에 대해서 좀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전 시간에는 연속성하고 파동의 각도, 등급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과연 파동이 뭐냐 이거죠. 어디서부터를 파동으로 볼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죠. 기본적으로는 추세가 유지되는 한 그거를 계속 그냥 파동으로 봐요. 그 요렇게 가더라도 살짝 꺾이더라도, 그죠? 무조건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는 사실 없고, 결국에는 살짝 살짝씩 이렇게 내려가더라도, 네, 추세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한계 파동으로 봐요. 또는 뭐 그 파동이 끝났냐 안 끝났냐는 사실 저점을 깨느냐 아니냐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이게 아직 설명드리지 않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이렇게 오파가 있잖아요, 그죠? 오파가 있을 때 조정을 받고 또 이렇게 3파 올라가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이런 거를 판단을 어디서 하느냐. 만약에 여기서 이렇게 오파가 올라왔는데 저점을 깨는 게 나았다, 여기, 그러면 이제 이건 끝인 거죠. 또는 이렇게 나온 상태에서 여기까지만 떨어졌다면 뭐 좀 더 가능성도 있겠지만 요런 데를 깨버렸다, 그럼 여기서 끝났다는 거죠. 저점을 깨느냐, 반대로 뭐 조정파동에서도 고점을 높이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파동을 구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이게 한계 파동이 끝났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점을 깨느냐 고점을 높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 파동과 충격 파동, 임펄스 설명할 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을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뭐 추세가 유지되느냐, 그걸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외적인 경우도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죠. 트뷰를 좀 켜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세가 유지되느냐, 이런 구간이 이제 유명한 파동 한, 이게 파동 하나로 보시잖아요, 그죠? 파동 하나, 이거 파동 둘, 여기도 파동 셋. 보시면 이렇게 길게 길게 뭐 떨어진 게 없지는 않거든요, 그죠? 분명히 눌리지만 전체적인 추세에서 쭉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계 파동. 여기도 마찬가지죠. 원웨이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M 파동으로 분명히 조정을 되돌림을 다 주고 있어요. 네, 이런 식이니까 그래도 되돌림을 주더라도 쭉, 만약에 이게 여기서 되돌림을 이렇게 줬다면, 그죠? 그러면은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한계 파동으로 봐야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고점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깨느냐 마느냐, 이런 것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추세가 바뀌면은 결국 한계 파동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트를 놓고 그림으로 보시면 좀 직관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근데 아까 예외적인 경우를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첫 번째, 파동이 절단이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를 파동으로 보느냐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당연히 뭐 여기가 한계 파동인 거고, 그죠? 여기는 좀 모양이 지저분하지만 시작점과 끝점을 보고 파동 구조를 보면은 어찌됐든 간에 여기가 어떻게 B파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A, B가 나왔으면 C파가 떨어져야 되는데, 이 빨간색 선은 여기에 대한 저점이고 파란색 선은 여기에 대한 저점이에요. 그러면 올라갔다가 정확한 모양은 여기까지, 뭐 이 언저리까지 어찌됐든 빨간색 밑으로 떨어졌다가 가야 되는 게 정상적인 무빙인데, 여기서는 그냥 올라가 버렸죠. 그랬을 때 이것을 파동을 여기까지만 볼 것인가, 여기까지만 볼 것인가, 그런 고민이 또 이제 드는 거죠. 네. 또는 이런 경우에 결국 답은 없어요. 결국 해석을 두 가지로 이렇게 오픈을 해가지고 시작점을, 네, 두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대응편에서 아마 설명을 드리면 될 것 같네요. 그죠? 그 다음에 비추세 구간이라는 게 있는데, 결국 추세가 바뀌어야 파동인데 추세가 아예 없는 구간들이 있어요. 요런 구간들이죠.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뭐 상승은 했다라고는 결과적으로는 나중엔 그렇게 보이지만 사실 여기서 이게 한 며칠 되죠? 꽤 되죠? 근데 요거 진행하고 있는 동안은 추세라는 개념이 없는 거의 그런 상태인 거예요. 뭐 도지 뭐 계속 이렇게 나가는데 어떻게 추세가 있겠어요? 그죠? 여기 안에서만 무빙을 쳤는데 일명 박스권 그런 부분이죠. 또 유명한 비추세 구간 요 구간 있죠? 요 구간 비추세 구간 하나 더 있고 이런 식으로 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간은 카운팅을 좀 드라마틱하게 막 요런 데처럼 요게 한 파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어떻게 볼 거예요? 이렇게 한 파동. 나중에 요 진행되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한 파동으로 보기도 어려우니까 그럴 때는 그냥 비추세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 부분을 빼고 그냥 카운팅을 하셔도 돼요. 나중에 별 차이 없거든요. 더 크게 카운팅을 계속 늘려가다 보면은 여기서 뭐 ABC 막 카운팅하는 별 의미가 없어서 네, 그냥 비추세 구간이다 하고 뭉뚱그려서 카운팅 하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그렇더라고요. 다시 돌아와서 파동을 이렇게 어떻게 좀 소파동으로 자르시는 건 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우리가 시작점, 우리가 카운팅을 시작할 시작점은 어디로 두느냐가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되는데 아마 카운팅 막 연습하시는 분들은 이게 제일 난감하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뭐 막 이렇게 여기다 막 이렇게 명확하게 내려주는 문헌을 제가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기본적으로는 제일 많은 설명은 의미 있는 저점부터 시작해라라는 설명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거의 뜻은 결국 이거겠죠. 조정 파동이 끝나는 지점부터 시작해라. 왜냐하면 연속성의 개념에서 따져보면은 어쨌든 올라가고 조정을 때려 맞았으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고 요 이쪽을 카운팅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서 그러니까 조정 파동이 끝나는 지점 또는 임펄스가 끝나는 지점이 그냥 파동의 시작점인 거예요. 조정 파동의 시작점은 임펄스의 끝나는 점, 임펄스의 시작점은 조정 파동이 끝나는 점. 되게 말장난 같지만 그렇죠. 조정 파동이 끝나는 지점 시작하면 되는데 문제가 좀 있어요. 왜냐면 조정 파동이라는 게 보시면 깔끔하게 이렇게 최저점이랑 맞아버리면 상관이 없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정 파동이 수렴 형태로 나타나 버리면 최저점이라는 게 여기가 최저점이지만 조정의 끝은 여기거든요. 최저점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의미 있는 시작점이라는 거에 어떤 의미는 이렇게 조정 파동이 끝났다고 하는 주요한 의미가 있는 지점 이런 데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여기는 하단선을 깔끔하게 터치를 해줬지만 요새 트렌드가 여기까지 안 오죠. 보통 이점이 없거나 이렇게 중간에서 갑자기 뛰는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죠. 그러면은 실제 카운팅은 여기서부터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의미 있는 점을 찾아서 시작점을 보시면 되는데 보통 근데 이렇게 찾기가 어려우니 일단은 카운팅 시작하실 때는 그냥 역시 최저점부터 시작하는 게 한 못해도 한 80% 정도는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그 최저점이 갖는 그게 좋은 게 뭐냐면 나중에 보면 여기나 가격 차이가 별로 안 나서 정말 여기에 세부 카운팅을 하지 않는 이상 대충 비율은 값이 비슷하거든요. 타겟가가. 그래서 그냥 최저점으로 쓰셔가지고 하셔도 별로 부방은 하겠다. 근데 의미 있는 시작점은 이런 데가 있을 수 있다. 정도로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되고 개념에서는 그러니까 시작점하고
파동을 어떻게 쪼개는 것까지 봤고, 연속성하고 각도에 대해서도 봤어요. 그리고 이제 충격파동과 조종파동을 어떻게 구분하는지에 대해서만 하면은 기본적인 개념은 마무리가 될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준비해서 오겠습니다.